결혼을 해야죠.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큰일 났다. 현명한 남자라면. 현명한 남자라면 결혼을 할 텐데 왜 안 할까요? 아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는 다른 말 하시는 줄 알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 화학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한참 앞부분을 나가고 있지만 오늘 이제 녹화하는 곳이 이곳이라 이게 이제 그림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산뜻하게. 야. 이제 슬슬 이제 겨울이 가고 김홍도. 이제 봄이 오고 있죠. 김홍도 작품인가요? 예. 아닌 것 같고요. 원근법이 현대적으로 사용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예, 뭐 산수유가 피는 아주 아름다운 봄에. 그렇죠. 산수유가 아주 산수유꽃이에요? 네, 산수유꽃이에요. 그 산수유 열매는 빨간데 네. 맞죠? 이 꽃은 아주 노랗게. 마을에 열린 거 먹어봤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뭘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는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을 실컷 뿌립니다. 저거 하나 먹었는데 어떡하죠? 그게 없어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럴 것 같네요. 자, 상당히 아름다운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적용된 걸 보면 원근법은 이제 작게도 그리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약간 수묵화 비슷한 것들은 이제 먹물에 농담을 이용해서 그렇죠. 네, 먹물 농담을 이용해서 농담을 하시고 멀리 오늘도 역시나 빠지지 않는 이 아재 개그의 향연. 네. 멀리 있는 것은 진하게 안 그리고 좀 연하게 해서 좀 더 멀리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뭘 조절한다고 제가 우리는 일명 농담이라고 하지만 우리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농도를 조절한다. 이게 농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바로 농도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풍경과 먼 풍경 차이를 우리 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아무튼 농담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농도였군요. 아 그렇습니다. 농도에 대해서 농도 잘하시네요. 농도 잘하시네요. 괜찮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도를 배울 건데 그냥 농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냐면 평소에 쓰는 농도 있잖아요. 어떤 거 많이 쓰죠? 퍼센트 농도. 그렇죠. 우리는 퍼센트 농도 많이 쓰고요. 네, 그거 초등학교 에미야 때 짜다. 에미야 고기 짜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저 퍼센트 농도 저 초등학교 때 맨날 산수 수학 문제 나오면 진짜 어려웠어요. 늘 나왔죠. 왜 물을 타는 거야? 물 타지 마. 평소에 소금을 먹지도 않는데 소금물을 왜 타는 건지. 왜 거기다 또 물을 타는지. 그러니까요. 물을 타면 다행인데 또 소금물을 타면 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화학 같은 경우는 몇 그램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몇 그램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있는 진짜 원자나 뭐 화합물이 얼마큼 들어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배운 개수 단위. 그렇죠. 몰을 쓰는 이런 농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화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농도를 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울 게 바로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몰을 쓰는 농도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진짜 농도 좀 배웁시다. 여태까지 배웠던 농도를 다시 한번 볼 건데 왜냐면 이것도 쓰긴 쓰니까 우리 친구들 익숙하니까. 자, 퍼센트 농도는 다 알고 있죠? 네. 뭐분의 뭐죠? 용액분의 용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이거 용질의 질량에다가 뭐 곱한 거였죠? 100을 곱한 게 바로 우리 퍼센트 농도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질량 비율인 건데 이 질량 비율과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pm인 것 같아요. ppm도 많이 쓰죠. 네. 우리 저기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잠시만요. 수질. 수질이나 혹은 대기질에서 많이 쓰죠. 제가 이거 한번 천천히 해주세요. 제가 다운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대기 농도 전광판 ppm 전광판으로 썼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네. 이거 보시면 이거 이쪽에서 해야죠. 여기 보면 ppm이 나오죠. 네. ppm.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전광판 하나씩 있잖아요. 네. 현재 대기의 질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 나오는데 ppm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때 보면 저도 이거 처음 본 건데
이게 먼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미리그램 퍼 S 미터 세제곱을 쓰더라고요. 아 부피당. 그 S 미터가 뭐야? 저희 처음 봤거든요. S 미터 들어보셨습니까? S 미터요. S 미터. S 미터 세제곱.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였냐 보니까 그 부피인데 SM3. 기체 부피인데 기체 부피가 온도마다 다르잖아요. 그 스탠다드한 이 부피다라고 해서 0도씨 1기압의 세제곱 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기체를 다룰 때.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기체 안에 이제 먼지가 떠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22.4분의 1몰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대충 그 정도 되겠죠. 네. 예. 근데 그냥 미터 세제곱 봐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단위가 근데 ppm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ppm이나 저거랑 비슷한 건데 ppm 뭐냐? 똑같습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인 건 똑같아요. 근데 곱하기 10에 6제곱을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ppm이죠. 아, 너무 작아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왜 과자 먹을 때 천연 벌꿀 함유 이랬는데 0.000. 그거 대신 ppm 쓰면 됩니다. 원래. 왜 예. ppm 단위를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 ppm 넣으면 더 헷갈리니까. 숫자가 더 그런데 너무 또 작아 보이니까 퍼센트로 넣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퍼센트와 ppm은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데 새로운 걸 좀 보겠습니다. 몰농도. 몰농도를 좀 볼 건데요. 용액이죠, 용액. 용액이란 건 되게 다양합니다. 용액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용액하면 뭔가 수용액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물에다 넣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에 실제로 넣은 용액의 종류 되게 많아요. 용매가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공기도 용액입니다. 그래서 용매에 균일하게 용질이 섞여 있으면 다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액체가 아니라도요? 액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구나. 균일하게만 섞여 있으면 됩니다. 용액이라서는 액체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근데 뭐 어쨌든 우리는 현재 수용액을 많이 쓰니까 화학에서도 용액 안에서 그러니까 수용액 안에서 우리의 농도를 얘기할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있죠. 자, 둘 다 설탕물입니다. 평소 설탕물 먹지 않지만 역시나 오늘 탔고요. 그 왼쪽은 묽어 보이고 오른쪽은 좀 더 진해 보이죠. 왜냐 황색 설탕을 탔으니까. 흑설탕. 흑설탕 그렇죠. 황설탕은 사태입니다. 흑설탕과 황설탕이 좀 다른 거 아시죠? 그래요? 다릅니다. 흑설탕은 더 진하고 황설탕은 좀 더 약간 색깔이 정제를 했나 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세한 건 저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네요. 알았었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더 네. 그게 막 저는 순수한 건 줄 알았더니 네.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뭔가 흑설탕이면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똑같아요. 그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떻게 속고 살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 용질 한번 우리 알아볼게요. 왜냐면 우리는 관심 없어요. 농도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안에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마큼 있어?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려본다면 왼쪽에 만약에 한 3개 정도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더 뭐 할까요? 6개.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을 거다. 즉 같은 곳을 봤을 때 더 많은 용질 입자가 들어있을 거다. 이게 더 진하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퍼센트 농도가 아닌 정말 이러한 개수가 들어있는 몰수가 들어있는 몰농도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몰농도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바로 이겁니다. 몰농도. 중요합니다. 항상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부피를 기준으로 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액을 잴 때는 부피가 편하니까. 그래서 용액의 부피 리터 단위입니다. 용액의 부피 1리터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냐. 이게 바로 몰농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단위죠. 그래서 우리는 라지 M이라 그래서 라지 M이라는 단위를 쓰는 새로운 몰농도를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리터 퍼 몰이죠. 아니 몰 퍼 리터죠. 네. 몰 퍼 리터지만 라지 M으로 쓰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말로 좀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보니까 1 몰농도가 있네. 그러면 저건 분명히 이럴 거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용액 1리터가 있다면 거기 안에 우리 1몰. 설탕물이라고 합시다. 우리 설탕이 몇 몰 있을 거야? 1몰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1리터 안에 설탕이 1몰만큼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6.0 곱하기 12, 3개만큼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만큼 들어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몰 농도와 1몰 농도가 만났다. 그 안에 있는 입자들끼리 만났다고 한다면 1리터씩 모아놓으면 1몰씩 있을 거니까 1몰들끼리 만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몇 개씩 들어있는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걸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냥 우리 1리터 안에 1몰이니까 1리터 준비하고 거기다가 그 용지를 1몰을 준비하면 타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면 어려운 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어.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1몰이라는 것 자체도 셀 수가 없고 이걸 뭘로 좀 변환해서 넣어야 될까요? 그럼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용지는 보통 대부분 우리는 그 고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고체를 질량을 잰 다음에 그놈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1리터를 준비하고 어떠한 그 1몰이든 몇 몰이든 용지를 녹이게 되면 용액이 1리터가 안 돼요. 1리터를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쓰는 도구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긴 호리병 같은 게 있죠. 이걸 이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허리가 약간 호리병? 호리병인가요 그냥? 그냥 호리병. 두루미가 먹었던 맞죠? 네. 이거 이름 뭐라고 하냐면 부피 플라스크럼. 플라스크는 뭐 그냥 유리병 정도 생각하면 되시고 네, 밑에가 넓은 거. 부피가 정해져 있는 플라스크라는 얘기예요. 이 같은 경우는 1리터짜리거든요.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쭉한데 여기에 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선까지 집어넣으면 1리터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1몰롱도 수산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를 일단은 수산나트륨이 용질이 되는 거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수용액이니까 물도 준비해야 되고 자, 수산나트륨 1리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1몰롱도 만들어야 한다. 그럼 몇 몰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1몰이죠. 근데 이것도 원래 계산 과정에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여태까지 계속 했던 거 물리에서도 하고 그런 건데 결국 여기가 용질의 몰수 그리고 여기는 몰농도 여기는 부피죠. 용액의 부피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의 용질의 몰수가 필요하냐는 몰농도랑 부피랑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알아둬야 될 게 몰농도랑 부피랑 물론 이제 여기서는 수용액의 부피입니다. 용액의 부피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몰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NaOH라는 건데 수산나트륨 NaOH거든요. 얘가 1몰이 있으려면 몇 g일까요? 하는 거죠. 이거 유리 배웠잖아 우리. 네. 어떻게 하죠? 그 원자량을 더해서 분자량. 그렇죠. 이놈의 화학식량을 알아야 되는 거죠. 화학식량에 그람수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그 일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자량을 주어줬겠죠. 주어주겠습니다. 얘는 23이고요. 16이고 1입니다. 그럼 얼마죠? 40이죠. 다 더하면 40이죠. 1몰의 질량이 40이니까 1몰이면 40g 재면 되겠죠. 그래서 40g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0g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저울에다가 이렇게. 저울에다 제가 더 그렇죠. 저울에 한 숟갈씩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다 돌았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먼저 물을 좀 집어넣어요. 이렇게. 아니면 두 번째로 방법은 비커에다가 먼저 물을 탑니다. 이렇게. 물 넣고 여기다 이제 녹이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일정량의 물에다가 먼저 일부분 녹이는 거예요. 1리터에 좀 많이 모자라게. 그렇죠. 1m에 좀 많이 모자라게 집어넣고 왜 이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1리터를 먼저 맞추면 안 돼요. 나중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넘치니까. 그래서 일부분의 물에다가 녹이고 나면요. 뭐 비커에 녹였으면 비커에 녹인 수용액을 여기다 다시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넣고요. 아니면 바로 집어넣었으면 얘를 섞어줍니다. 쉐킷 해주고. 그 나머지 여기 선까지 물을 채워 넣으면 용액 1리터가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죠. 용액 1리터 안에 수산나트륨 1몰이 들어있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농도 1몰농도짜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은 우리 뭐 책에 있으니까 차분히 해보면 근데 되고요. 여기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온화돼서 입자가 이렇게 두 종류가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몰농도는 다르겠죠. 몇 몰농도일까요? 입자들의 몰농도는? 그래서 더 합치면 2몰이 될까요? 맞습니다. 하십니다. 이건 박수 받을 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3탑 때 하니까. 그러네요. 3탑에서는 삼탑에서는 이온들로 하니까. 입자 종류 상관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입자로 따지자면 이 몰농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이제 이 몰농도는 생명과학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삼탑할 때 들어가지 않나요? 네. 뭐 근데 CRC 계산까지는 안 하거든요. 아 계산까지 안 하군요. 그건 이제 화학의 영역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냥 소금이랑 설탕이랑 다르다 정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설명과 매력적인데요. 네. 되게 뭔가 다르다 정도. 뭔가 다르다 매력적으로 정도다. 보이는 갑자기. 소금과 설탕이 다르다는 거 알면 여러분 잘 아는데. 화학은 조금 정확하게 우리 네. 정확한 걸 네, 좋아합니다. 숫자도 해야 네.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몰롱도를 구하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이후에 더 선생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실험도 할 거거든요. 직접 만들어보고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몰롱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 아시고 활용하는 방법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